대한상이 긴급 발표라 4년째 비상사태다. 대한상이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합니다.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 기업이 회원이에요. 대한상공회의소니까. 여기에는 뭐 작은 아주 기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견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명실공히 경제단체 중에서는 제1의 단체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요. 비대합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조업에 대한 전망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전망을 보면서요. 와, 제가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16분기 연속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100이야입니다. 100이야. BSI라고 해서 기업의 경기를 전망하는 지수거든요. 이게 16분기면 4년째 계속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21년 4분기에 9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00이 기준점이거든. 100이. 100 아래로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이게 말입니다. 계속 100 아래에서 머물다가 2025년 1분기는 6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분기면 4월, 5월, 6월이잖아요. 여기도 79예요. 문제는 3분기예요. 3분기는 7월, 8월, 9월입니다. 7월, 8월, 9월에도 80일이에요. 80일. 80일이면 100에서 한참 모자라잖아요. 경기가 그만큼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조업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 작은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심지어 중견기업, 대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니 테무니 징둥이니 쉐인이 마구마구 들어오고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그야말로 유통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류까지도 국제 물류는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류는 중국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진짜 끝장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류와 유통이 장악이 되면요. 내가 제품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파는 건 중국 제품, 테무에 파는 것도 중국 제품. 뭐 징둥닷컴에서 파는 것도 중국 제품이고요. 쉬인에서 파는 것도 중국 제품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조업은요. 그야말로 박살나는 거죠. 저는 충격적인 게 2020년 3분기가 55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V자 반등으로 경기가 회복이 됐어요. 쉽게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지금은요. 2021년이죠. 4분기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 저성장의 깊이만 점점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격파가 더 크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면 16분기 연속 100 이하를 기록했으니까 4년째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짐작하시죠?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요.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할 요량이면 지금 업종별로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화장품 113입니다. 굉장히 경기가 좋습니다. 반도체 109입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제약 바이오 109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를 보세요. 나머지. 조선은 올라오고는 있으나 97입니다. 기준선이 100인데 100 아래예요. 식음료도 96이고요.
의료 정밀도 96, 전자통신은 93이고요. 기계는 82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전기 장비도 81이고요. 섬유, 와, 충격적이에요. 지금 79입니다. 자동차도 76이고요. 정유나 석유화학은 폭망했다고 하죠. 예, 72입니다. 철강, 지금 대미 수출까지 안 되고 있어요. 67이에요. 중국의 덤핑도 커지고요. 비금속 광물 50일입니다. 처참하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나쁜지, 그나마 버텨낼 수 있는 것이 화장품이고 반도체고 제약 바이오가 버텨낸다. 이렇게 지금 보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자나 전기장비, 전자통신도 93이니까 우리의 주력인데, 그죠? 주력인데 지금 굉장히 나쁘죠. 게다가 섬유도 저는 주력이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옷 입는 거잖아. 의식주잖아. 의식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섬유도 79까지 떨어졌으니 우리 내수나 경제 자체가 진짜 어렵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트럼프 관세나 또 내수 부진이 시장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잡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결국 트럼프 관세가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 관세는 시작이잖아요. 7월 8일 협상의 마지노선이 넘어서면 7월 9일부터는 25%씩 다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 크고요. 종목별로 철강에도 50%, 알루미늄에도 50%, 가전에도 50%, 자동차는 25%고요. 자동차 부품도 25%, 스마트폰도 25%, 반도체나 아마 의약품 쪽도 지금 트럼프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경제는 더 나빠진다. 제조업은 더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결국에는 저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당장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에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 이게 말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요, 벌어서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를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100% 이하니까. 예, 벌어서 이자도 못 내. 그런 기업이 말입니다. 10개 기업 중에 4개예요. 10개 기업 중에 4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도 못 갚는다는 의미잖아요. 그것도 조사를 2024년 3만 4,167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 기업이면 그나마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이 진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4년째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00 이하이고요. 제조업은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이야기. 대한민국은 제조강국인데 제조업이 최악으로 치닫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폭망한다는 말 안 나올까요?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을 낮춰주라고. 최저임금도 낮추고 주 52시간제도 폐지하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목이 터지라 외칩니다. 물론 저야 일개 필부에 불과하니까 제가 아무리 목이 터지라 외쳐도 그게 성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벽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칠 건 외치야죠. 외치다 보면요. 결국 그 절벽도 허물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 제조업이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아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믿습니다. 좋아질 거라고도 믿고요. 예,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